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과세이언 복리 효과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복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이다. 지금부터 과세이언 복리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뜻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세이언이란 과세, 즉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뜻입니다. 복리 효과라는 말은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는 말이죠. 이자를 받았는데 받은 이자에서 또다시 이자가 붙는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 효과에 대해 최대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두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청년의 나이는 30세이고 게으른 개미 유튜브 채널을 자주 봐서인지 배당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150만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나이도 같고 매년 4%의 배당을 주는 똑같은 ETF를 매수하고 있으며 매달 적립금도 15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개미군은 과세이언 계좌를 활용하고 있고 김군은 일반 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미군은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통해서 과세이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김군은 세금을 지금 안 내더라도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연금소득세 내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일반 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이 둘은 1,800만원어치 배당 ETF를 차곡차곡 매수하였습니다. 첫 해에 개미군과 김군은 모두 4%의 배당금인 72만원을 받았습니다. 개미군은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이연되었고 김군은 15.4%인 11만원 정도의 돈을 배당소득세로 납부하였습니다. 2년 차에도 둘은 많지 않은 월급을 아껴가며 1,800만원어치 배당 ETF를 매수하였습니다. 2년 차에 개미군은 원금만 3,600만원어치를 매수하였고 1년 차에 받은 배당금을 합해 3,672만원어치 배당 ETF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146만 8,800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입니다. 김군은 어떨까요? 2년간 똑같은 원금 3,600만원어치를 매수하였고 1년차에 세금을 제외한 배당금을 합해 약 3,660만원어치 배당 ETF를 보유하게 되며 다음 해에 146만 4,365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2만 5,512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둘은 정말 성실한 직장생활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800만원어치의 배당 ETF를 매년 사모으며 세월이 흘러 60세가 되었습니다. 이 둘이 60세가 된 시점의 자산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개미군의 자산은 10억 6,791만원이 되었고 김군의 자산은 9억 6,05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군의 경우 49세부터는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게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고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개미군은 연금계좌로 자산을 모은 덕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도 않았고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도 없습니다. 일단 모은 자산만 단순 비교하면 1억 조금 넘는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계산해야 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개미군은 모은 자산을 연금으로 탈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개미군과 김군은 모두 5억 5,800만원이라는 같은 금액을 30년간 적립했습니다. 개미군의 자산은 10억 6,791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원금인 5억 5,800만원을 빼주면 수익의 합계가 5억 991만원이 되었고 김군의 자산은 9억 6,052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원금인 5억 5,800만원을 빼면 수익은 총 4억 252만원인 셈이 됩니다. 김군은 배당을 받으면서 이미 세금을 총 7,918만원을 납부한 반면 개미군은 앞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가 부과됩니다. 70세 이상부터는 4.4%, 80세 이상은 3.3%가 부과되지만 개미군은 모든 금액에 대해 보수적으로 5.5%의 연금소득세를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미군은 매년 1,8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였습니다. 이 중 9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이고 900만원은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이 900만원과 그동안의 수익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즉 전체 자산 10억 6,791만원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서만 5.5%를 계산하면 2,804만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개미군의 수익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결과적으로 개미군은 김군보다 수익이 7,934만원 더 많은 셈이 됩니다. 과연 이 격차가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개미군은 지금까지 계산하지 않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매년 받았고 김군은 49세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했으며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개미군은 60세가 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 전부를 일시불로 낸 게 아닙니다. 평생을 연금을 받으면서 나누어 내었습니다. 즉 수십 년간 나누어 내면서 아직 내지 않은 그 돈을 계속해서 굴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첫 해에 개미군은 연금계좌에 저축한 900만 원에 대해서 16.5%인 148만 5천 원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았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60세까지 복리로 재투자가 가능한 돈입니다. 둘째 해에도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이 돈도 60세까지 복리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60세가 되면 개미군이 세액공제로 받은 돈은 투자를 통해 8,810만 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이 돈은 연금을 받을 때 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총 484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이 돈을 뺀 8,325만 원이 바로 세액공제의 복리 효과로 인한 최종 수익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둘의 차이가 2억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평생 동안 성실히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상품에 투자했는데 초반에 연금 계좌를 선택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차이가 수십 년 후 2억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격차는 70세, 80세가 되면서 더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미군은 계속해서 복리로 불어닐 것이고 고작 연금소득세 5.5% 세금만 내면 되니까요. 그마저도 나이가 들면서 4.4%, 3.3%로 내려갈 것입니다. 반면에 김군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금과 관련한 법과 제도는 계속해서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개인연금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급격하게 이런 혜택을 낮추었다가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의 차이를 적게 만드는 제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둘의 차이를 역전시킬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미군은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개미군이 연금 계좌를 운영하는 동안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할 경우입니다. 물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즉 매년 900만 원씩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금액이 필요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불이익이 없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나 수익금은 16.5%로 과세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자세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만 지난다면 과세에 의한 복리 효과가 그 불이익을 앞설 것이라 생각됩니다. 10년 만에 해지하더라도 개미군의 자산이 김군보다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세에 의한 복리 효과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여유자금이 단돈 100만 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개인형 금저축, IRP, 중개형 ISA 계좌에 담고 과세에 의한 복리 효과와 세액공제에 따른 복리 효과를 누리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